그 서러움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 바위고개는 멋질 게 없는 우리의 고향 경관의 일부다. 바위가 있는 언덕은 어느 동네나 하나씩 있음직한 곳이다. 그런 밋밋한 장소도 그리움과 추억이 더 씌워지면 애틋한 곳으로 변한다. 고향은 자연적 지형이나 지리적 장소의 영역을 넘어선다. 고향이 평화스러운 체류 속에서 제 영혼이 빚어진 장소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무의식에 새겨진 존재의 근거이자 영혼의 구심점이다. 고향으로의 회귀는 곧 자기 근원으로의 회귀다. 아무리 먼 곳을 헤매더라도 기어코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애쓰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진달래꽃이 지천으로 피는 바위고개에 얽힌 전설이 있다. 낙동강 줄기를 굽어보는 언덕에 잘생긴 바위 하나가 서 있었다. 이 바위 속에 하늘이 점지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장수 한 사람을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 함병이 칼로 바위 한가운데를 내려치자 피가 솟았다. 우레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며 바위가 서 있던 고개가 반으로 갈라졌다. 그 속에서 가슴에 칼을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기 장수가 나왔다. 아기 장수는 죽고 피는 고개와 바위를 물들이며 낙동강으로 흘러갔다. 이듬해 봄이 되자 아기 장수 피로 물든 자리마다 붉은 진달래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바위고개가 있는 고향을 찾는다.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고향을 찾았건만 그 옛날의 임은 어디론가 떠나고 자취도 없다. 임이 없는 고향은 이미 고향이 아니다. 임은 마음에 품어 사모한 존재를 넘어서서 삶의 보람이자 기쁨의 전부였다. 그 임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보람과 기쁨도 없다는 것이다. 옛님을 향한 그리움은 울분이 섞인 서러움으로 변한다. 그 서러움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을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라는 고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머슴은 남의 집에 매여 사는 비천한 일꾼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 농촌에는 머슴살이가 드물지 않았다. 옛님을 그리워하며 머슴살이를 견뎠는데 막상 와보니 고향에는 그 임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낙담이 얼마나 컸을까. 노랫말을 쓴 작사자는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잃고 속박과 핍박 속에서 착취당한 우리 민족을 10여 년간 머슴살이로 에둘러 표현했다고 말한다. 바위고개, 이서향 작시, 이흥렬 작곡. 바위고개는 이서향 작시에 이흥렬이 곡을 붙여 완성했다. 음악 교과서에 실린 노래다. 노래는 3절이고 8분의 6박자로 느린 리듬으로 펼쳐지는 서정 가곡이다. 중저음의 음역대를 가진 목소리에 잘 어울리는 노래다. 1934년경에 만들어졌다. 1930년도 초창기 한국 예술가곡의 정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동안 작사자와 작곡자의 이름이 이흥렬로 표기되었다. 작사자 이서향이 월북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탓이다. 이서향, 1915년부터 알 수 없음은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다. 일본 니혼대에 유학을 가서 예술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나라에 돌아와 빼어난 극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하다가 월북했다.
바위고개는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은 시인데 동양인 작곡가 이흥렬이 곡을 붙였다. 이흥렬에게 자주 이 바위고개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이흥렬은 바위고개가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상상 속의 장소라고 대답했다. 본래적인 자리로 되돌리는 일. 내 고향은 한반도 내륙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바다를 보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다. 평면으로 뻗어나간 푸른 들이 내 고향에 대한 첫 기억이다. 수평으로 뻗은 들은 드넓었다. 들의 끝에 병풍처럼 두르고 선 산들, 늘 바다를 끼고 있는 고장에서 자란 벗들을 부러워했다. 바다는 저 멀리 있는 곳, 현실 너머 고장에나 있는 그 무엇이다. 바다의 결핍이 내 실존적 정서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랬건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라고 시작하는 이 가곡은 내 정서의 한 부분을 자극했다. 근대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고생한 탓에 가곡파와 같이 향수를 자극하는 가곡이 널리 사랑을 받았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 즉 향수는 근원적 정서다. 그 뿌리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낸 기억이다. 그것은 고달픈 현재적 삶에 대한 환상적 대안이고 험한 세월을 건너는 우리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 영국의 사학자 데이비드 로웬탈은 이렇게 말한다. 향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재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된다. 오늘 없어서 아쉬워하는 것을 어제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의 책임에서 벗어난 시간이다. 라고. 향수의 사회학에서는 항상 오늘보다 어제를 더 행복한 기억으로 남긴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삶이 곰핍할수록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세상에는 많은 바다들이 있다. 어부의 바다, 해녀의 바다, 해적의 바다, 포경선의 바다, 쇠빙선의 바다, 콜럼버스의 바다, 청새치의 바다, 밀항의 바다, 폭풍 우이는 바다, 잠잠한 바다, 그리고 가고파의 바다. 가고파의 바다는 언제나 그리운 고향의 바다다. 가고파의 바다는 동무들과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맘껏 뛰놀던 장소. 저마다 마음에 색동옷 입혀 웃고 지내던 눈물 없던 때의 바다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 그때를 희구하며 끊임없이 찾아가고파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이 어린 시절 누리던 것을 다 잃은 까닭이다. 어느덧 고향 동무들도 나이가 들었다. 처녀들 어미 되고 동자들 아비 된 사이 우리는 어린 날의 기쁨과 행복을 다 잃는다. 가고파의 바탕 정서는 고향 상실자의 외로운 마음이다. 외로움은 고향 상실과 소외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감정이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향으로의 회귀이다. 옛 동무 노젓는 배에 얻어올라 키를 잡고 한바다 물을 따라 나명들명 살까나. 고향으로의 회귀는 모든 흩어진 것을 본래적인 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럴 때 삶의 보람과 기쁨도 커질 것이다. 가고파, 이은상 작시, 김동진 작곡,
가구판은 이은상 작시에 김동진이 곡을 붙인 가곡이다. 10절의 가사가 통절 형식으로 이루어진 곡이다. 이은상은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1932년에 마산 앞바다 하포만을 회상하며 이 시를 썼다. 연희 전문 문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사학과에서 수학했다. 1922년 조선문단을 통해 시조, 아버님을 여의고, 꿈 깬 뒤 등을 내놓고 등단했다. 한때 자유시를 창작하다가 1926년 이후 시조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시조 시인으로 전향했다. 1930년대 이후 이병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적 시조 시인으로 꼽힌다. 김동진 1913년부터 2009년은 평양 숭실전문대에 다니던 1933년에 이 시를 처음 접하고 악상이 떠올라 단숨에 4장까지 작곡했다. 40해가 지난 1973년에 남은 6장의 작곡을 마무리했다. 1984년 한 방송사의 조사에서 가곡판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곡으로 뽑혔다. 완전 연소의 사랑. 그해 가을 마가목 열매가 유난히도 빨갛게 익어 아름다웠다. 동네 텃밭에는 까만 씨앗이 촘촘히 박힌 꽃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해바라기가 고개를 기우뚱한 채 서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마른 옥수수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거렸다. 나는 반듯하고 하얀 이마 아래 검은 눈썹을 가진 애인과 헤어졌다. 애인은 딸기와 커피 우유를 좋아하고 영작과 브론테 자매와 프랑소아즈 사강을 좋아했다. 흑당 같은 머리에서 미나리 향 같은 샴푸 향이 나던 애인이 나를 떠났다. 내가 삼나무 같은 신을을 저버리고 허튼 거짓말을 했던 게 들통이 났기 때문이다. 가을이 왔다. 은행나무들이 돌입한 거리에 군밤 장수들이 나타났다. 하천에는 누가 내다버렸는지 개의 사체가 방치되어 썩어가고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 후유증을 앓았으며 파고다 공원 뒷담 아래에는 노인네들이 나와서 훈수 장기를 두었다. 상고를 나와 은행에서 근무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던 친구의 형이 사법고시 1차 시험에 붙고 동네에서 마트를 하던 여자는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갯돈을 들고 야반도주했다. 사람들이 풍문을 수군거리는 동안 겨울이 왔다. 나는 장롱에서 동네의를 꺼내 읽고 시립도서관을 다니며 니체와 바슐라르와 하이데거의 책을 찾아 읽으며 파란 노트에 서정시를 써나갔다. 시립도서관 창문에 성애가 끼었다. 나는 시가 잘 되지 않는 날엔 공연히 시립도서관 창가를 서성거렸다. 사랑은 타오르는 것이고 타오르다 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가곡을 처음 들었다. 사랑의 곡조와 가사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북녘 찬 하늘에는 서릿발 묻은 발을 날개 아래에 모으고 기러기떼가 날았다.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나오는 수돗물에서는 쇳내가 났다. 내 오른쪽 중지 끝마디에는 만년필에서 흘러내린 파란 잉크가 묻어 있었다.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대학 영문과의 입학생도 되지 못했고 동해안 포구의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미랑도 하지 못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라는 구절은 사랑의 이상이 완전 연소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 몸과 마음을 다 불사르며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반이성적 미친 상태라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고른 숨결의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반쯤은 얼이 빠졌거나 미친 상태에서 뻗치는 열광의 힘이다. 열광이 사랑의 한 성분인 것은 맞다. 내게는 그런 열광이 부족했던 것일까? 다 타버리고 쟤만 남은 사랑은 더 이상 변치 않는다. 변심할 마음 한 줌조차 다 타버렸기 때문이다. 밤만 타고 꺼지는 사랑일랑 아예 시작조차 말아야 옳다. 세상에 쓸모없는 게 다 태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작파한 사랑이다. 그러니 밤만 타고 꺼지는 사랑은 시작을 하지도 말자. 사랑을 하려거든 자기를 다 불살라야 할 일이다. 그 연소는 제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제 안의 근심과 불안과 욕망을 다 태우는 일이다. 가슴팍에 한 줌 채만 남을 때까지 다 태우고 꺼져야 하리. 사랑, 이은상 작시, 홍남파 작곡. 사랑은 1932년에 나온 노산 시조집에 실린 시조 중 하나다. 이은상은 창작 배경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1931년 섣달 금음. 이날 나는 친구와 마주 앉아 실혼에 관해 오랜 시간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우리들은 문득 세월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어 청춘과 사랑을 말하였다. 친구는 사랑은 타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사람의 마음이 끝까지 타지 못하니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랑은 타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 끝까지 다 타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 시조를 썼다는 말이다. 불쑥 옛 생각이. 마음이 호젓할 때마다 부른 노래다. 평이하고 단조로운 곡조, 바리톤이 잘 어울리는 낮은 음역대의 노래다. 노래의 첫 소절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린다. 이 노래를 배우던 시절 나는 한 동네에 사는 여학생을 짝사랑했다. 나는 한국문학 전집과 고갱과 수채화 물감과 경복궁과 혼자 있는 것들과 바른 규칙들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다른 한편으로 낯을 많이 가려 타인과 말을 나누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등하교 길에 그 여학생을 마주치면 얼굴이 화탓하게 달아올랐다. 그 여학생을 혼자 좋아할 뿐 차마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영어 교과서를 외우다가 창문을 연 채로 그 집 앞을 목청껏 소리를 높여 불렀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는 누군가 내 마음을 엿보고 쓴 구절 같았다. 말로써 드러낸 바가 없는 숨은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콕 찌르며 다가오는 것이리라. 사춘기 소녀는 운모가 반짝이는 돌을 품은 듯 그 여학생을 짝사랑했다. 혹시나 그 여학생과 마주칠까 기대를 하며 여학생의 집 앞을 서성거렸다. 막상 그 여학생이 등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다. 내 첫 번째 짝사랑에 관한 추억의 전부다. 추억은 상징 자본이다. 딱히 써먹을 데는 없지만
추억이 많은 자는 그것이 없는 자보다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추억 속에서 꽤 오랫동안 내 짝사랑의 대상인 그 여학생을 그리워했다. 그리움이란 결핍의 대상을 이상화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애틋한 마음이다. 없는 대상을 품어 안으면 그게 슬픔의 촉매가 되어 그리움으로 발효한다. 그리움, 반이 슬픔으로 인해 젖어버린 책. 내 인생이란 책은 이미 젖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세월이 흐른 뒤 우리가 살았던 옛 동네를 찾았는데 그 동네가 너무 많이 변해서 놀랐다. 그 여학생의 집이 있던 자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나와 그 여학생이 살던 동네는 도시 재개발로 간데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각자의 운명에 따라 서로 먼 곳으로 떠났다. 그 여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까? 아니면 먼 나라로 이민이라도 떠났을까? 나는 그 여학생의 행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세월이 흘렀어도 오늘도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을 외로이 이 집 앞을 지나는 마음은 어렴풋이 알듯하다. 사는데 휘둘려서 이 노래를 잊고 살았다. 지금도 입술 달싹이며 낮은 목소리로 이 노래를 흥얼거리니 불쑥 옛 생각과 더불어 그리움이 도진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다. 그 집 앞, 이은상 작시, 현재명 작곡. 그 집 앞은 이은상의 작시에 현재명이 곡을 붙였다. 이은상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조 시인이다. 이은상은 마산에서 태어나 연희 전문 문과를 나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했다.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하며 시조 시인으로 활동했다. 그 집 앞은 1933년에 간행된 현재명 작곡집 제2집에 실려 있다. 현재명 1902년부터 1960년은 경북 대구에서 태어났다. 대구 개성학교를 거쳐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다녔다. 이 무렵 성악과 피아노에 뜻을 두었다. 전주 신흥학교에서 음악교사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 연희전문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1933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작곡 발표회를 갖고 조선음악가협회 창설을 주도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태평양 전쟁에 대한 결전 결의를 붙돋는 국민 개창운동과 일본 국민가요 보급에 나서는 친일 행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부서지고 타오르며 머무르고 떠나는 사람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마음이 있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다. 이 마음에서 생각, 감정, 신념이 나오고 우리의 사람다움도 마음에 의해 빚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에서 촉발되는 중요한 실존 사건 중 하나다. 그것은 마음에 기쁨, 불안, 설렘, 기대,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이다. 더러는 사랑으로 인해 운명의 변곡점이 생기기도 한다. 마음은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에 작용한다는 뜻에서 운명의 주인이다. 마음이 내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의 주인인지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제까지 마음을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마음은 욕망과 충동의 자리이고 백일몽이 들끓는 장소이며 만물에 대한 일체의 깨우침과 진리의 바탕이다.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면 무정물과 다를 바 없을 테다.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이 일으킨 사건과 그 파장 모두를 아우르는 그 무엇이다. 마음이 삶을 빚는다면 마음은 우리의 삶을 창조와 입법에 관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마음을 지니고 산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니 마음은 개별적 주체성이 발현하는 근거다. 몸이 펼쳐진 책이라면 마음은 숨어 있는 책이다. 마음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마음은 팔꿈치 아래, 무릎 속, 심장과 피, 오장육부, 머리칼 속에 숨어 있다. 마음은 모든 곳에 있고 동시에 아무 곳에도 있지 않다. 몸과 마음은 심신상관체, 즉 하나다. 마음이 몸을 낳고 몸은 마음을 낳는다. 숨은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이것이 현실과 관여될 때다. 마음은 전체적인 현실의 일부다. 그것은 현실과 더불어 돌아가면서 현실을 만들어내고 또 거꾸로 현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내 마음은 사랑의 마술이 마음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며 변화시키는가를 말한다. 사랑은 마음을 물, 호수로, 불, 촛불로 변하게 한다. 마음이 호수로 변하고 그대의 흰 그림자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진다고 말할 때, 또는 마음이 촛불로 변하고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라고 할 때, 사랑은 마음에 감응하여 자유자재로 변한다. 마음은 호수가 되었다가 촛불이 되고 나그네가 되었다가 낙엽으로 바뀐다. 마음은 부서지고 타오르며 머무르고 떠나는 것이다. 내 마음, 김동명 작시, 김동진 작곡. 내 마음은 1938년에 나온 김동명 시집 파초에 실려있는 시다. 작곡가 김동진은 1940년 만주 신경이 머물 때 남호라는 호숫가를 즐겨 산책하며 이 시를 외우곤 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이 곡의 멜로디가 떠올라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오선지를 찾아 곡을 완성했다. 김동진은 그 경위를 이렇게 고백한다. 김동명 선생은 소학교 시절 은사였다. 자유로우면서도 리듬이 있고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멋이 있는 시에 나는 꼭 곡을 붙이고 싶었다. 당시 만주의 신경이라는 데는 유명한 남호라는 호수가 있었는데 날마다 그 호숫가를 산책하며 이 곡의 멜로디를 얻으려고 했었지만 좀처럼 악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의 선율이 떠올랐고 나는 잊어버릴세라 입속으로 중얼대며 연습장으로 달려왔다.